자,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 볼게요. 이게 고인돌이에요. 이렇게 보면 다리가 있는 돌이 있고 이 위에 이 덮개돌이라고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돌을 위로 올리는 이걸 바로 고인돌이라고 합니다. 자, 피지배 계급이 나뉘어지는 청동기 시대에 지배자의 무덤을 고인돌이라고 불러요. 아까 사진에서 보셨겠지만 위에 덮개돌을 올리는 게 관건이겠죠. 워낙 무거운 걸 위로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 덮개돌을 위로 올리려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많아야지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덮개돌을 올리는 게 힘들수록 지배자의 힘이 컸구나. 이걸 이제 알려주는 하나의 방증하는 이제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동기 고인돌은 남방식과 북방식이 있는데 남방식은 바둑판식, 북방식은 탁자식이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사진을 보시면 이게 남방식이에요. 다리가 짧죠. 그래서 남방식이고 이거를 바둑판식이라고 해요. 우리 바둑판 보면 바둑판 밑에 받치고 있는 다리가 굉장히 짧잖아요. 그래서 다리가 짧은 남방식은 바둑판식. 자, 북방식 보면 다리가 길죠. 이걸 탁자식이라고 그래요. 우리 탁자는 다리가 길잖아요. 그래서 탁자식은 다리가 긴 북방식이다. 이렇게 남방식과 북방식의 차이가 다리의 길이를 가지고 차이가 있어요. 자, 남방식은 다리가 짧은 바둑판식이었어요. 덮개돌을 지탱하는 다리가 짧아서 바둑판식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남방과 북방을 봤을 때 남방이 지배자의 권력이 약하겠죠. 아무래도 이 우리나라 한반도는 북방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나라가 이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남방이 북방보다는 지배자의 힘이 약해요. 지금도 보면 중국 시진핑이 뭐 씁쓸하지만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보다 힘이 세잖아요. 중국은 땅덩이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잘 살긴 우리나라가 잘 살지만 북방인 중국이 더 지배자의 힘이 세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남방식은 지배자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해요. 지배자의 힘이 약하면은 고인돌을 좀 쉽게 제작이 가능한 걸 만들어야겠죠. 그러려면 다리가 짧아야 돼요. 다리가 길면은 덮개돌을 올리는데 힘드니까. 그래서 힘이 약한 남방식이 다리가 짧은 바둑판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로 북방식은 탁자식, 다리가 긴 걸 탁자가 다리가 기니까 탁자식이라고 하고 덮개돌을 지탱하는 다리가 길어요. 그리고 북방식은 아무래도 지배자 권력이 세잖아요. 중국 시진핑 권력이 센 것처럼. 그래서 이제 지배자의 힘이 세니까 만들기 어려운 고인돌도 만들더라. 만들기 힘든 고인돌이라는 건 다리가 길어서 덮개돌을 올리기가 힘든 게 만들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긴 탁자식이 바로 북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청동기, 초기철기 암각화 볼게요. 자, 세 개가 있는데 우선 고령, 양전동, 알터 암각화. 그래서 이건 막 글은 굉장히 복잡하게 제가 써놨는데 요거 핵심만 보면은 동심원이라는 게 있더라 여기에. 동심원이 있어서 이 동심원은 태양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 태양은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가 있어서 제사터의 의미로 사용됐다. 요 세 개의 특징만 아시면 돼요. 동심원이 있어서 이게 태양을 상징하고 이 태양은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터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고령 양전동 이 암각화에서는 이 양전동의 양이 이게 태양이다.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양전동의 양이 태양. 그래서 태양전동이라고 외우셔서 뭐 태양열로 전동이 일어나는 건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셔서 이제 태양전동, 양이 태양이다. 그래서 고령 양전동 암각화에서는 태양만 연상해 내시면 태양은 뭐예요? 동그라미니까 동심원이죠. 그리고 태양이 지구에 무한하게 에너지를 공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것은 풍요를 기원한다. 풍요를 상징하니까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터다. 이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태양이 동심원을 상징하고 태양이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터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핵심은 고령 양전동에서는 이 양에서 태양만 연상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고령 양전동이죠. 고령은 나이가 많을 때 고령이라는 얘기를 쓰잖아요. 높은 연령, 고령.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이 돌아가실 가능성이 높으니까 돌아가시면 제사 지내니까 제사를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하셔도 되고 고령 양전동을 장길이라고도 해요. 동을 예전에는 리라고 불렀잖아요. 마을 리. 그래서 이제 장길이가 양전동인데 장길이 길게 길이다 이런 얘기죠. 길게 기린다는 건 기억한다는 얘기고 그건 바로 제사를 의미하니까 고령 양전동의 고령에서 제사를 연상하셔도 되고 장길이 길게 길이다 길게 기억하다 이건 바로 제사를 의미하니까 여기서 제사를 연상하셔도 되고 근데 핵심은 양전동에서 태양을 연상해라. 태양 동심원 의미하고 이 동심원 태양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터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울주 방구대 바위 그림 볼게요. 시험에 암각화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 보면 많은 그림들이 있어요. 거북, 사슴, 호랑이, 새 등의 동물과 작사리에 꽂힌 고래가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 사냥과 고기잡이의 성공을 기원했다. 이렇게 의미를 해석을 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외우냐? 방구대 바위 그림에서 다양한 동물들이 있어서 이제 사냥과 고기잡이 성공 기원했다는 걸 어떻게 외우냐? 울주 반구대를 방구대, 우리 방구 끼다 할 때 방구대라고 생각하세요. 방구는 어떨 때 껴요? 많이 먹고 과식하면은 방구 소화하는 과정에서 방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울주 방구대 생각하면 아, 많이 먹었다. 많이 먹으려면 많은 동물을 사냥해야겠죠. 그래서 울주 방구대에서 방구를 연상하시면은 아, 이건 어떤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는구나. 많은 동물들을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방구를 끼게 되니까. 그렇게 방구를 연상하셔서 많은 동물 사냥을 기원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울주 천전리 각석 이걸 볼게요. 여기서도 기하학적 문양이 나와요. 뭐 동심원, 마름목골, 사각형, 방패 모양 이런 게 새겨져 있어요. 아까 전에 양전동 암각화에서도 이제 동심원에 기하학적 무늬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둘 다 기하학적 문양이 있어서 이거를 어디 울주 천전리에서는 동심원과 마름목골과 사각형과 방패와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둘 다 기하학적 문양이 나온다. 근데 굳이 암기법으로 의미를 해석해보면 울주 천전리 각석에서는 천전, 이게 뭐예요? 하늘천의 밭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천을 하늘천이라고 생각하면 둥그니까 동심원 연상하시고 땅은 네모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전이 밭전이면 땅이잖아요. 그래서 땅은 네모나다. 그래서 둥글고 네모나고 그리고 우리 생각하는 방패, 뭔가를 막는 방패를 보면 몸통은 직사각형의 사각형이고 위아래는 둥그렇잖아요. 원이잖아요. 합치면 방패 모양이라서 방패요. 그래서 원, 사각형, 방패 이런 식의 다양한 기하학적 무늬가 있더라. 이걸 어떻게 외우냐? 천전리에서 하늘천과 밭전, 하늘은 둥글고 밭전, 땅은 네모나다. 이걸 연상하셔서 기하학적 무늬가 있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